안녕하세요. 배우 정성일입니다. 뭐 지금 뭐 글로리로 뭐 지금 뭐 난리예요.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죠. 어머니는 지금 난리 나셨고요. 김은숙 작가님도 기원 씬을 보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래요. 순진한 남자 등도 치고 울리기도 하고. 소리가 좋았나 모르겠네요. 기원 씬을 찍기 전에 제작진에 뭔가 지침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안기로 감독님이랑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양조위 같은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사보다는 뭔가 느낌과 눈빛으로 좀 더 표현하는. 그 기원 씬이 실제 양조위 씨의 영화 그 장면도 약간 좀 화양연화 화양연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조위 씨와 그 여배우가 딱 그 지나가는 그 장면이- 느낌, 그 느낌. 네, 그 느낌이 있는데 이 배우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연기는? 사실 제가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좀 급급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좀 늦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먼 곳에 요양을 가 계셨고 긴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좀 자유 영혼이셔서 이렇게 집에 안 계시다 보니 고3 올라갈 때 이제 어머니가 몸이 좀 나으셔서 이제 저희를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 오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대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냐. 막상 저는 대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고 공부를 한 것도 없고. 근데 누나가 그러면 실기를 위주로 하는 것들을 찾아보자. 예체능 중에. 야, 그러면 방송연예과라는 게 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연기학원을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갔다가 연기를 진짜 좋아하게 된 건 대학교 때 이제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네. 나의 그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봤을 때 좀 방황기였나요? 아니면은 물론 방황기도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너무 어린 나이에 누나가 이제 저한테는 거의 부모님.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친할머니가 계셨는데 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게 되셔서 그 당시에 누나도 초등학생이었고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할머니를 요양하다 보니까 이제 대소변을 저희가 받아야 됐고 네. 죄송합니다. 놀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놀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보도블럭이 삐뚤빼뚤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물이 이렇게 고여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누나가 학교 끝나고 오기 전까지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먹을 게 없어서 그 물이 그 모래가 가라앉기까지를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얻어 먹어도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 그래서 그 물을 그걸로 이제 배 채운 적도 있죠. 그 누나가 알았어요? 그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로 물 먹었다고. 알죠. 누나가 뭐라고 그러시던 거예요? 미친놈 아니냐. 왜 먹자. 나 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연기를 좀 이제 내가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다. 네. 이게 좀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시기도 혹시 없었습니까? 많았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 누나한테 이제 또 손을 벌렸죠. 누나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동대문 가서 잠바 하나만 사달라. 그래서 누나가 알았다 가자 해서 갔는데 저는 너무 신나 있었죠. 뭐 사지? 뭐 사지? 이게 이쁜데? 이게 이쁜데? 결국은 샀죠. 제가 원하는 걸 사서 집에 가는데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연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나는 사실 네가 연기 잘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지금 붙들고만 있는 것 같고. 네, 나는 네가 너무 한심해 보였다 그러는 거야. 아까 누나 또뭐 그랬더니 잠바 사주시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냥 누나 말을 듣고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누나한테 찍소리 못해요. 네. 나 같으면 가져가 누나. 평생 가져가라. 그러게 너무 추웠어요. 결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7년 정도. 그러셨군요. 오케이. 아내분은 어디서 만났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친구의 친구로 만났다가 이 친구는 유학을 갔었어요. 미국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을 하는 친구라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세요? 네, 그래서 뭐 PC방에 메일을 확인하러 갔다가 그 우연찮게 그 친구가 이제 뜬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잘 지내냐 하고 뭐 편지를 보냈죠. 그러고 한참 또 관심 없다가 나중에 또 메일 확인하러 갔다가 뭐 편지가 와 있길래 그렇게 뭐 연락을 하게 됐어요. 접속이네 접속. 뭐 접속이네. 멀리서 그냥 사귀자 이렇게. 안 만나고요, 근데. 오. 말을 서로가 이제 뭐 힘든 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3년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친구 네. 미국에 있고 전 한국. 근데 그동안 사귄 거예요, 그냥 메일로만. 네. 와 진짜. 메일이 아니라 통화를 했죠. 전화. 이거 진짜 사이버러버 아니에요? 네, 사이버러버죠. 일렉트로닉 연애들 3년 동안 계속 전화로 뭐 예를 들면 이메일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소통을 하다가 직접 대면하면 3년을 사귀었는데도 엄청 어색하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어색한 것보다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좀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키스를. 아유 아니요. 아이고, 뭐 하시는 공항에서. 아니 3년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성현 씨 죄송. 아니 3년을 아니,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야, 3년 만이네? 아니 너무. 그 정도 인사는 나누고. 아니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또 이 친구랑 계속 만나다가 헤어졌었어요. 어쨌든 뭐 그 사이버 3년에 만나서 얼마 만에 헤어지세요? 만나서. 사이버 3년에 만나서? 만나서 3년. 만나서 3년. 사이버 3년, 만나서 3년? 잠시 이별. 네, 7년 8년을 떨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7, 8년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저희 엄마랑 어쩌다가 연락이 돼서 둘이 펜팔을 한 거예요. 진짜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이제 수술 때문에 올라오셨는데 저랑 누나랑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아유 네. 참 정말. 병원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만나서 한 3개월 만에. 야 그렇게 헤어진 지 7, 8년 됐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한. 와, 그걸 거의 사이버 3년, 실제 3년, 7년 정도 헤어지고 다시 3개월, 결혼 7년. 대단하다. 와. 이게 접속이에요 접속. 네, 진짜. 와. 일단 이게 일타 강사가 1등 스타 강사를 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게 일타는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선생님?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감이 좀 빨리 되는 사람들이 보통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순서대로 매겨지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세계입니다. 이게 뭐 학원 홈페이지에 1타, 2타 이게 쭉 매겨진다면서요? 네, 순위대로. 순위가 1위, 3위게 딱 되는 거예요? 네, 순위대로 이렇게 얼굴이 딱 이렇게 공개가 되죠. 이야. 이게 이제 하루 일과가 좀 어떠세요, 선생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작품의 전문을 당연히 다 읽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소설을 전문을 다 막 하루에 몇 권씩 그걸 읽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94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뭐 관련된 논문들도 다 찾아보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이들이 그 작품을 한 10분 내에 기억할 수 있게 제가 본 요약을 하시는. 그럼요. 그 방대한 양들을 10분 내로 판을 짜서 요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지끈지끈하네. 그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뭔가 짬나면은 그냥 계속 공부라서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도 운전을 해주시는 실장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차를 타면 일을 해야 돼요. 그 시간 동안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하세요? 그냥 교재 작업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원서 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저희가 하는 공부는 사실 방대한 공부는 아니에요. 굉장한 학식을 요구하는 공부는 아니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니까 대신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계속 엄청나게 좀 너무 깊지 않게 파고 들어가줘야 돼요.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까지.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그게 일은 어렵겠네. 아니에요. 네. 너무 깊게 들어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얕게 들어가도 안 되고 수능 범위에 딱 포개지게 약간 더 수험생활 할 때보다 지금 공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수험생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난 서울대 갔다. 아니 이제 두 분은 어떻게 좀 강사가 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제 전공이 법이에요. 법학인데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바를 하려고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때쯤 돼서 저희 와이프가 된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책임은 져야 될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이 직업은 나름대로 내가 생각보다 재능이 많네? 이건 하면 무조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어떻게 영어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학원에 영어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아. 영어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거예요. 아. 처음에는 이제 저도 국어로 시작을 했거든요. 학원에 갑자기 영어 선생님 그만두셔가지고 원장님이 영어도 되냐? 한번 해보죠. 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성향의 문제인데 학교에서 있다 보면 똑같은 범위를 똑같이 모든 반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신을 출제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매년 똑같은 반복을 이제 교과서 바뀌기 전까지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저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고민들을 하고 있을 무렵 또 학원 쪽으로 제의가 와서 학원. 그래서 이제 학원 쪽으로 네, 네, 이제 네. 오시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은 오롯이 그냥 쉬는 날 없으세요? 저 인강 시작하고는 단 하루도 그냥 풀로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런 거죠? 주말에도 못 쉬는 거예요? 주말에 수업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작년에 패션 브랜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외 초청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가는데 그 브랜드에서 그 개인용 그 전세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몇몇 고객분들을 태워서 이제 대여를 해서 갔어요. 다른 고객들은 다시 신나신 거죠. 그 평소 살면서 그런 걸 볼 네. 일이 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 다 외국분들 사진 찍고 난리가 나시고 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그냥 계속 그냥 작업하고 있었어요. 사진 찍고 할 거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니까 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결혼식 날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식 날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출판사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교재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 저 이제 나가봐야 돼서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결혼식이요. 선생님은 안 가세요? 너무 웃기다. 저도 출발해요. 네. 선생님은 안 갔어요. 그런 적. 네, 신혼여행 가서도 네. 계속 작업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자 강사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 결혼할 때 물어봤어요. 언제 아기 가지는 게 제일 좋냐. 그럴 땐 없다. 언제는 없다.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1월 달쯤에 아이가 생겨서 이제 수능 수능 직후에. 1년 내내 같이 하고 수능 직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좀 잘 맞아서 네. 야, 근데 이제 딱 수능 끝나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나 이렇게 점수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학생들이 할 거 아니에요. 기분 얼마 어떠세요? 근데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생님 덕분에 성적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그냥 네가 잘해 잘한 거다. 맞아. 그게 뭐 저희가 효율성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결국 하는 건 본인 몫이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안 하면 안 되죠. 네. 네. 근데 반면 또 잘 못 본 애들이 제일 속상할 때는 연락을 하지 않아요. 혹은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제 인생이 왜 이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죠. 수험 생활에서 네가 남겨야 되는 건 물론 결과이긴 하나 그 결과라는 게 꼭 대학 간판뿐만이 아니고 네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들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 이게 뭐 이제 수능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했으나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또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절대로. 생각을 네, 해주셨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절대 절대로. 끝이 아니죠. 그러나 그 노력은 정말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제주 MBC 막내 기자 이따금이라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본명이 이따금이신 거죠? 네, 본명이. 그럼 한글 이름. 네, 한글 이름으로. 뭐 이제 취재원분 통화하거나 이렇게 직접 뵙고 얘기 명함 못 드릴 때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물으실 것 같아요. 그쵸. 예를 그래서 따 뭐요? 뭐 닭금이요? 뭐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니까. 근데 좀 제가 설명하기가 부끄러워요. 주변에 다른 기자분들 막 있고 하면 그러면 조용히 그 주사 맞을 때 따끔하다 할때 그 따끔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설명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쪽에서 닭금이요? 아니요, 닭금이 아니고요. 따끔이요, 따끔. 그쵸. 예, 계속 따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아니 이게 좀 뭔가 좀 여기에 내포된 뜻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할 때 이제 따끔하게 야무지게 일을 해라. 그냥 따끔이네요. 아 그냥 따끔이에요. 다른 뭔가 뭐 엄청난 뭐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해. 그냥 따끔하게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따끔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한테 좀 스스로 따끔하게 살아라. 이게 저 누가 지어주신 이름입니까? 저희 아빠가 예.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딸을 낳으면 네. 따끔이라고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모르겠어. 그냥 뭐 꽂히신 것 같아요. 네. 아빠가 꽂힌 거예요? 네. 이 따끔해? 네, 그래서 친구들도 다 알고 계시고 너네 아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얘기했다. 아 실제로. 근데 진짜 할 줄 몰랐다. 특이하신 것 같아요. 혹시 형제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그럼 성함이 궁금하다. 정유리, 정환이 정자 돌림으로. 정률 씨하고 정환 씨예요? 네네. 근데 왜 기자님은 따끔으로? 원래 이제 둘째 태명이 네. 말끔이었는데 네, 말끔. 따끔, 그래. 말끔, 그러면 말이 돼. 셋째는 깔끔. 네. 예. 네,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 친척분들이 이제 그만해라. 따끔이면 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근데 이 기자님하고 이름이 합이 딱 맞네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나 이제 친구들 만나거나 소개팅 나가서는 이름을 좀 바꿔보시려고 바꿀 때가 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제가 이제 가명을 좀 쓰는데. 있죠. 뭐, 예, 뭐 음식점을 예약한다거나 뭐 그런 소개팅 미팅? 약간 네. 이런 거를 한다거나 할 때 약간 평범한 이름으로 어떤 걸로 하세요? 예약할 때는 이미나 하고 미나 씨. 싶어요. 네, 미나. 어울린다. 미나 씨. 아, 감사합니다. 미나도 어울려요. 미나 어울려요. 미나, 미나. 그리고 연수. 연수. 네, 뭐 그런 뭔가 좀 툭툭 튀고 싶을 때 미나, 그리고 좀 차분하고 싶을 때 연수. 그런 느낌. 차분하고 싶을 땐 연수. 네. 마치 연수기처럼. 네, 물을 그쵸, 부드럽게 그쵸. 만들어주는 그쵸, 그쵸. 연수기처럼. 저희 저 이메일 주소 지금 판넬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따끔 기자, 아우치. 아니 메일 주소가 아우치. 아우치. 이게 미국에서의 의성어죠, 의성어. 그쵸, 예. 그쵸. 아야. 아우치. 네. 아 너무 웃겨. 이 서진이는 언제예요? 저 신뢰 갖는다. 죄송합니다. 요거 연수예요? 요 그럼요. 이거 연수. 연수 이거. 차분한 느낌. 연수. 요거 연수. 약간 틀었네요 얼굴을. 그쵸? 왼쪽으로. 비슷하잖아. 네, 있어요.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예. 사실상은 이제 외부 출연은 다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럼요. 네. 네, 이번에도 진짜 좋은 뜻으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허락해 주시면서 뭐 얘기 안 하셨어요? 춤은 추지 마라. 노래는 된다. 저희는 춤은 추지 춤을 시킬 마라. 생각이 없었는데. 없었나요? 근데 지금 또 얘기하시니까 무슨 춤을 잘 추세요? 제가 그냥 뭐 아무 노래나. 진짜요? 네, 맞죠. 잠시만요. 잠깐만. 뭐? 요즘 뭐 유진스? 그런 상큼한 것도 잘 못해. 그래요? 그럼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빌리버 약간 이런 느낌? 빌리버? 네네. 이런 느낌. 약간 이거. 왜 노래가 그루브 한 거 좋아하셔. 내가 약간 스냅하다. 약간 지금 약간 가비씨 느낌 많이 났어요. 예. 났어. 예. 이게 들어왔어요. 가비 씨 느낌 있어. 목소리가 진짜. 저는 이명현이라고 하고요. 예. 그 전파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 외계 지적 생명체라 그러죠. 외계인을 찾는 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전파 천문학을 통해서 외계인을 찾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 그렇게 부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외계인이랑 똑같은 소리인데요. 네네네. 좀 이렇게 어렵게 네.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문명을 건설하고 그럼 텔레비전도 발명하고 그렇죠. 네네네. 예, 예. 핸드폰도 발명하고 맞아요. 그러면 외계인은 핸드폰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아직 거기 안 가봐서 그건 저게. 오, 아, 지적 생명체. 지적 생명체니까. 쓰겠다. 쓰겠죠. 예. 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외계인을 찾고 싶은데 네네. 이제 멀어서 가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하는데 뭘 보느냐 하면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전파를 장악하나. 인공적인 전파 신호. 자연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걸 찾아서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파, 인공적인 전파가 감지가 됐다라는 것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높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구나. 그런 걸 찾는 걸 전파 천문학자들이 잘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전파 하면- 천문학이 뭔지, 네, 왜 맞아요. 우리 전파 천문학자 분들께서 그런 전파를 찾는 건지, 네.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음, 뭐 사실 아직도 이제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게 그 미국에서 그 발견된 네. 예, 그 뭐 체. 예, 맞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외계인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냐고 보면 저는 100% 있다고. 100% 좀 넘어나. 99.999% 있다고 말을 할 거예요. 아, 그럼 저기 박사님도 보셨어요? 보고 싶죠. 그러면 만약 지금 사실 지구하고 가장 그 비슷한 환경이 화성이다 해서 이제 화성에 대한 네, 맞아요. 거기를 많이 가고 싶어요. 그 진짜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화성은요? 화성은 사실은 대기가 있긴 한데 네. 지구보다 한 1000배 정도 옅어요. 옅어요.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호흡을 못 해요. 그냥 우리가 가서 숨 쉴 수는 숨쉴 없. 없는데 최근에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갔거든요. 화성의 공기를 막 빨아들여요. 네. 그럼 얘는 이산화탄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갖고 거기 안에서 막 정제를 해가지고 산소만 남기고 다 버리고 그걸 성공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주복에다가 할 수 있다. 장치를 갖고 다니면 그냥 산소통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오래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남극 북극도 있는 것 같고 땅 파면 물도 있는 것 같고 아, 화성에 물이 있다. 그나마 우리가 가서 그런다면 화성이 되게 좋을 것 같다. 화성까지 왕복하려면 520일 정도 걸린다고요? 맞아요. 화성이 520일. 달까지는 지금 기술로? 지금 기술로. 달까지는 왕복하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그 아폴로가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면 가는데 6, 7개월. 너무 멀어지면 못 돌아오니까 한 달 정도 머물고 돌아오면 그게 500일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성에 가는 건 달에 가는 거랑 차원이 틀리죠. 야, 그럼 이거는 그 사실 안에서 먹어야 되고 뭐 별의별 거 그러니까요. 다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야 된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박사님은 그 화성 이주가 현실화되면은 네, 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가죠. 진짜요? 저는 가죠. 지구에서 520일 걸려도요? 네, 그리고 가서 안 와도 돼요. 저는. 그러면 사모님하고 같이 가시는 거야? 아니면? 뭐 가능한 많은 사람이 가면 좋지만 안 되면 뭐 박사님 얘기는 네. 나라도 가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일단은 나라도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친구도 많고 뭐 자식들도 있지만 뭐 다 독립적인 개별적인 인간이고 어쨌든 이제 뭐 저라도 가야죠. 가서 뭐다도 그냥 거기 있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왕 가면 그래도 한 몇 년 이렇게 좀 살아보고 연구도 좀 하고. 네, 뭐 그리고 산책도 좀 하고 어, 그런 거 되게 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거기 그래요? 화성에 가서 가족은 보고 싶은. 가족은 뭐 영상 통화. 왜냐면 박사님 계시면 독립적인 개체기 때문에. 예. 근데 진짜 우주를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왜냐면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늘 우주만 생각하고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별에 매혹되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짝사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 이렇게 꽂힌 거에 되게 네.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가지만 계속 가슴속에 남아 있는 건 별이죠. 별이죠. 네. 별.